예, 30번째 중화리깨입니다. 중화리깨 지난번에 상사까지 했었습니다. 상사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은 초구부터 할 참입니다. 앞에 글만 한번 슬쩍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노하면 길하리라. 예, 이는 바르게 하면 이롭다. 그래서 형통하고 암소를 기르듯 한다면 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에서는 이는 이하니, 예,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고을 여자를 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예, 곱다라는 형용사로다가 할 적에는 여가 되고, 그 다음에 걸리다 하는 동사로다가 할 적에는 이라고 발음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걸린다는 말이니, 여기서는 이는 이하니보다 이는 걸린다는 말이니 이렇게 가야 되겠죠. 1월이 이호천하며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으며 백곡초목이 이호토하니 백곡초목이, 예, 땅에 걸려 있으니 중명으로 이호정하야 거듭 밝음으로, 예, 발음에 걸려서 내 화성천하하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유 이호 중정고로 유가, 예, 중정으로 걸려 있으므로 형하니 형통하니 시 흉비누 길레니라. 이것이 바로 암소를 해서 길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서 말하죠. 명량이 앞에서 중명이나 여기서 명량이나 같은 말입니다. 명량이 자기하니 밝은 것 둘이 걸려서 이깨를 이루었으니 대인이 이하야 대인이 이로써 계명하야 조사방하니라. 예, 밝음을 이어서 사방을 밝히느니라. 여기서 대인은 지금 누구냐 하면, 예, 문왕 무왕 두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여태까지 왕이니 군자니 후니 이런 소리 했죠. 예, 대인 역시 성인이고 아마 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서 대인이라고 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계명하야 밝음을 이어서 밝은 덕을 이어서 조사방하니라. 문왕 무왕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초구는, 예, 이제 전체 상황을 얘기했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깨는 상경의 마지막 꾀입니다. 마지막 꾀.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 한 절 긋고 다음 절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한 절 긋고 다음 절로 넘어가는 단계. 예, 옷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 여기로 싹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요 넘어가는 요 지점을 여기서 용어로 1호중천이라고 말합니다. 1호중천. 1호중천을 넘어간다. 한 절 넘어간다. 예.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쭉 성장해서 결혼해서 여기까지 간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다. 주역 공부를 하는데 선천을 여기까지 배우고 후천은 다른 세상이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차견하니, 예, 이는 발이라는 소리입니다. 발걸음, 밟아온 것,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이깨 있죠, 이깨가 있고요. 여기서 이는 우리가 자주 보는 데서 쓰입니다. 이력서 할 때 쓰는 이자입니다. 여기 이력서는 뭐예요? 자신이 지나온 그 과거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요 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밟아왔다, 밟아온 역사다, 아니면 발이다, 걷는 모습, 뭐 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착은 섞이는 거고요. 여는 그렇다, 이런 말이고요.
여는 뭐 이게 두 가지로 쓰여요. 쓰이는 게 그렇다도 쓰이고 그러나도 쓰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자연 할 적에는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이 연자가 들어가면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역접으로 나가요. 착은 섞이는 거고요. 밟아온 그것이 스텝이 발이 예, 착은 섞이는 거고요. 섞여서 그러하니 예, 꼬였다. 뭐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스텝이 꼬인 건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 바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고 어리긴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지면 공경한다면 이 상황에서 조심하면 공경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허물은 없을 것이다. 허물은 없을 것이다. 예, 중하리께는 선천을 마지막으로 하고 1호 중천을 넘어가려고 발을 떼는 모습입니다. 큰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때의 첫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움직인다면 그 스텝이 꼬일 겁니다. 이는 신발, 이력, 밟아오는 것입니다. 착은 어긋나다, 섞이다, 어지럽히다입니다. 차견은 전자자전에 보니까요. 공경하고 상가하는 모양, 사물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지는 조심하고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또 상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견은 전자자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뒤에 경지는 뭐 공경하고 상가하는 모양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요. 중천건께 초구효에 잠룡이니 쓰지 말아라. 잠룡이니 무료이라 한 것처럼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닌데 행동한다면 스텝이 꼬일 거다. 발이 꼬일 거다. 조심하고 공경한다면 허물이 없을 거다. 지금 중하리께 초구는 선천의 마지막과는 처음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는 계명입니다. 계명. 천택리께의 계명인데 천택리께 계사해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되 물리지 않았으니 형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홈이라도 불지린이라 형하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 일이 제대로 안 풀렸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을 조심조심해서 다루면 허물은 없을 정도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밟은 건 재앙인데 그래도 어떻게 싹 해서 안 물리고 빠져나왔다. 아주 조심해서 빠져나왔다. 그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활 이착지경은 이피구해라. 예, 이착지경 늘 이제 이 소상을 읽으면서 느끼면요. 앞에 짧게 인용했지만 이 말은 앞에 있는 말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전체를. 예. 앞에서 한 그 말은 뭐냐? 예, 허물을 피한 것이다. 허물을 피한 것이다. 허물될 일을 피한 거다. 스텝이 꼬였더라도 조심한다는 말은 이착시경은 허물될 일을 피하는 것이다. 예. 초구는 양효로 양강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공경할 줄 알고 능히 어려움을 회피할 줄 알 것입니다. 만약 이 초효가 음효라면 피하거나 조심하지 못해서 망동하게 될 것입니다. 중하리께 초구효가 변하면 얘를 변했다고 놓고 보면 화택 규께가 됩니다. 어그러지는 게 변하면 그죠? 어그러지니까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요. 6.2는 황린이 원길하니라. 누로항자 누렇게 걸려있다. 원래부터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는 누렇게 걸려있다. 원래부터 길하다. 혹은 크게 길하다. 이 원은 예, 원래부터 처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맨 앞에 뭐 이런 정도요.
6위는 음효의 자리에 음효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리에 적당한 인사가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위의 음효는 중천 건계 6.25의 뭔가 얘기했다. 중지공계죠. 예, 중지공계 6.25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는 땅을 추상합니다. 그 색은 누런색입니다. 땅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추상하죠. 1호 중천을 건너가려는 때에 유순중정한 2호의 덕으로 한다면 만사는 길할 것입니다. 6위는 중정을 얻었습니다. 중이고 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음효입니다. 이런 경우는 얘가 유죠. 얘는 강이고 얘는 유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순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가 만약에 중을 얻었으면 지금 중이 아니라서 그런데 부정이라서 그런데 중정이고 얘는 강건중정이 됩니다. 강건중정이. 그리고 얘는 그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 요 안에 미칩니다. 요 안에. 요 안에 미치고 얘는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 이 전체에 미칩니다. 전체. 1호 중천을 건너가려는 때에 유순중정한 2호의 덕으로 한다면 만사는 길할 것입니다. 6위는 중정을 얻었습니다. 유순중정은 순이 따르는 덕이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순중정은 순한 덕이 있죠. 이 순한 덕은 곧 고뇌덕입니다. 고뇌덕. 지금 뭐냐 하면 얘는요, 그러니까 건계에 음효가 하나씩 쫓아와서 앉은 겁니다. 이게 전체는 건의 모습, 양강한 건의 불은 양이잖아요. 이 불이 양이잖아요. 양강한 데에 이 고뇌 덕이 와서 들어와서 앉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6.25가 이계의 주효로서 태양처럼 환하게 사방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은 오행으로 보면 중앙을 의미합니다. 기운으로 토왕지절입니다. 이 토왕지절이 뭐냐 하면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은 여기가 목, 여기가 화, 금, 수, 오중토 이렇게 있는데 다 한쪽씩 점하고 있는데 얘는 어딜 점하고 있어요? 얘는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중앙에서 전체를 관장하잖아요. 이 청제는 동쪽에서 관장하고 백제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영역이 있는데 황제는 중앙에서 이 판도를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겁니다. 판도 전체를. 그래서 우리 책력 있죠? 그전에는 왜 우리 정초대 맨날 했었잖아요. 그 책력에 보면은 토왕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왕지절. 이건가? 앞에 뭐가 붙었는데? 이거 붙었죠. 토왕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왕지절. 요게 각각에 배당되어서 72일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72일. 그래서 한 번에 18일인가? 18일이죠. 15일 아닌데? 15일 아니. 72일이 18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48, 32, 18일씩 배당돼 있어. 한 군데 18일씩 배당돼서 전부 72일이 배당돼 있어요. 72일이. 그게 토왕지절입니다. 이게. 입춘, 입하, 그러니까 입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8일.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환절기에. 그러니까 하지는 그게 왕성해진 때잖아요. 춘분도 왕성해진 때고. 그러니까 그 입기에. 사방을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방의 중앙에서 일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인물로 비유하자면
무왕의 덕과 같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활 황리원길은 득 중도예라. 앞에서 말한 이게 옳다는 말은 뭐냐? 예, 핵심을 잡았다. 지금 대세를 잡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누렇게 빛나게 걸려 있으니 크게 길하다고 한 것은 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중은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득중, 득정이니 정오했던 태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삼은 요놈인데 이제 1호 중천을 건너가야 되는 때에 있는 놈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때에 있는 놈이요. 구삼은 일측 지리니 요 측은 요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쓰고 뭐 아무거나 뭐 써도 됩니다. 일측지리니 예. 해가 넘어가는 상황에 걸려 있으니 여기로 치면 아까는 여기고 이만큼에 와서 지금이 넘어가는 시작이다. 예. 미시쯤이다. 이러한 때에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넘어가려는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냐 하는 소리입니다. 고는 여기서 북이 아니고 두드린다는 말이고요. 부는 질장군입니다. 질장군. 항아리 주댕이 옆으로 만들어 놓은 질장군. 예. 북을 디디리며 노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대질지차라. 여기서 질은요, 질은 뭐 70인가 80인가 90인가 뭐 하여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이가 많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은. 대질지차라. 큰 늙은이, 뭐 그렇게 보다 나이 많은 늙은이가 슬퍼하리니 흉하리라.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흉한 거죠. 이 중아리의 테마는 선천 세상을 끝내는 중입니다. 선천의 환한 세상을 밝히고 그 마지막 1호 중천선을 향해 달려가는 11시 59분 59초의 상황입니다. 93은 일측지리, 예. 일측지리가,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져 걸려 있으니 이제 93호에서 12시 정오를 넘긴 모습입니다. 한 세상이 거의 문 닫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의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한 세상 잘 살고 임종 시기에 임박해 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 살면서 한 세상을 잘 살기도 쉽지 않지만 잘 마무리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주역을 함께 배웠던 어떤 어른이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문병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주역을 공부하셨으니 죽고 사는 일에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초연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이 참 된 사람일 텐데 그러긴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불고부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는 명사로는 북이 되지만 동사로는 치다, 두드리다가 됩니다.
부는 아가리가 좁고 배가 불뚝한 질그릇입니다. 진나라 사람은 연회 때 이것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북을 두드리지 않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곧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다가 마지막 해석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흉하다. 질은 7, 80세의 노령의 이름을 말합니다. 차는 탄식하다입니다. 즉 대질지차는 나이 먹은 늙은이의 탄식이 됩니다. 아, 늙어감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한숨 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나중에 열받아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저도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온 소리예요.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야, 씨,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래, 그 말이 맞는 거긴 하다. 그런데 나는 아니고 그래, 그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제 이런 말 생각이 그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서고 나니까요, 남의 얘기지만 읽어서 이걸 그렇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아니 나는 아니야라고서 빼기가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이걸 앞에서 읽어주고는 아니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 이거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해요.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다 됐으면 공자지. 다 안 되니까 공자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실천해야지 사람 노릇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은 글쎄요, 죽을 때 가지고 그냥 진짜 기분 좋게 바이바이 하고 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왜 춘천에 그 사람 나 잘 놀다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역을 안 배웠어도 이회수 말고요.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이회수는 아직도 저기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도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불고부이가는 장구치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곧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이치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런 말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질지차는 늙은이의 탄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고 탄식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스마트폰 수업에 참여하신 어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때 78이었습니다. 첫날이 기억납니다. 컴퓨터를 하는데 마우스도 처음 잡아본 모습이었습니다. 마우스 딸깍이 안 된다는 걸 상상을 해보셨어요? 마우스 컴퓨터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뭐고 위치는 그런데 클릭하세요 그러는데 클릭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요거 딸깍하는 겁니다. 그 딸깍이 안 돼. 이게 미끄러지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일어나서 이제 발걸음 뛰는 걸 가르칠 일이 없잖아. 지금 86이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은 타자를 10손가락으로 치고, 여기서 타자 10손가락으로 치실 분 많지 않을걸요? 이러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두닥두닥은 글쎄요, 아마 많지 않을 거야.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스마트폰도 잘하고요. 자동차에다 스마트폰을 페어링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도 연세도 많고 이제는 건강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누가 슬쩍 하더라고요. 뭐 암이라 그래요. 암이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이건 벌써 쓴 건데, 오늘 오전에 수업 시간에도 나오셔서 또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으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줘 하고서 배우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어른이 지금 순천명하고 안민낙도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안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계셔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새로 나오시는 분은 그 양반 모르시거든. 등치도 키도 요만한 양반이 잘생기지도 않았어. 저기 평생 소 키웠대요, 두학에서. 예, 평생 두학에 소 키우다가 이제 소 안 키우는 거 그만둔 지 이제 한 1년, 2년 됐어요. 그만둔 지가. 계속 소 키우다가요. 예, 그러면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 상활. 일칙지리니 하가구야리요.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 오래 가겠는가? 오래 안 간다는 소리지. 오래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어 봤자 벗어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순응해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뭐냐 하면 선천상경 상경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이 30개가 다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다 끝났다. 상에서 말합니다. 해가 기울어져서 걸려있으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쏜살처럼 달려갑니다. 주역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딴 생각할 여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역 공부가 제가 해보니까요. 시간 잡아먹는 데는 최고입니다. 시간 잡아먹는 데는. 이렇게 글을 익히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없습니다. 이제 1호 중천을 딱 넘었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구사는 지금 이승에서 저승 가는 순간을 지금 묘사했습니다. 이승에서 저승 가는 순간. 1호 중천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구사는 도려 기 내여라. 여는 네 코로 갔다가 아니고 그럴듯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다. 갑자기 그 오는 듯하다. 분연이 불태우듯 하며 사여며 죽는 듯 하며 기연이라 버려지는 듯 하니라. 딱 그 순간을 그냥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뭐 쭉 그렇죠. 저기 우리 사고 나서 다칠 때 보면은요. 이 가죽이 무진장 두꺼워요. 칼을 안 만들이더니 여가 안 베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탁 치면은 썩 끊어지죠. 그런 거다. 그 오는 그 강도는 불 속에 들어앉은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데 그냥 내버려진 것 같다. 1호 중천을 지나 세상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선천에 이어서 후천이 어떻게 오는지, 바뀌는 세상이 어떻게 오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오는 것이 갑자기 오며, 불타듯 오며, 죽는 듯이 오며, 버려지는 듯이 온다. 예고 없이 오며, 가장 극적인 반전으로 오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듯이 세상이 바뀐다. 그렇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선후천이 바뀌는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스스로 하려면 이렇게 극적이 아니죠.
모른 자를 당해야지 그게 극적인 거지. 모른 자를 당해야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노력하던 것이 어느 순간 탁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승이 한 번에 탁 깨달음을 얻는 경지에 이른 모습이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활 도려기래여는 무소용례니라. 여기서 용은 용납하다 그 말입니다. 용납하다. 앞에서 한 그 말은 뭐냐? 용납되는 바가 없다. 용납되는 바가 없다.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갑자기 그 오는 듯 하다는 말은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처할 겨를이 없다. 오는 것을 보고 피하거나 할 겨를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파멸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뜻하지 않은 변화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와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와버렸다. 유고는 글자가 여기서 좀 몇 글자 어렵네요. 예. 채는 눈물, 타는 무너지다, 떨어지다. 예, 출채는 그러니까 채 타는 눈물이 나와서 흐르는 것 같다. 약은 그런 거 한 것 같다. 그러니까요. 척은 근심하다. 차는 탄식하다. 예. 출채 타약하며 척차약 약이니 길하니라. 유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손 놓고서 그냥 있는 모습이죠. 손 놓고. 그러니까 그냥 대체 뻗대지 않고 있는 모습. 뻗대지. 나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런 거 없이 뻗대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눈물 줄줄 흘리고 아하 하고서 그냥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뻗댄다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고는 눈물이 무너지듯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며 슬퍼서 탄식하는 하는 것 같으면 길할 것이다. 예, 유고는 밝은 임금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할 일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저 조심할 것을 요구하니 말입니다. 그저 조심해라. 눈물을 흘리는 듯 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하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 정도다. 상활 유고지길은 이왕공열세라. 여기 이자는 걸리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뭐 또 빛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죠? 예. 떠나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걸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길하다고 말한 것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위함이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지도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절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면 그 자리를 보존할 것이고 결국은 자신과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보존시킬 것입니다. 상구는 대단원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왕용 출정이면 왕이 정벌에 나서면 보통 전쟁을 하면은 장군을 보내지 자기가 직접 안 나서죠. 대체적으로.
예, 6.25 전쟁 때는 메가더가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죠. 6.25 때 누구의 대통령이 누구의 미국에? 아이젠하워 아닌가? 트루만인가요? 트루만은 트루만 라인이니까 그 6.25 전에 있던 사람이고. 트루만이 다음에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거예요. 그때 여기는 메가더가 와서 전쟁을 했고요. 그래요? 하여간 그건 또 찾아보고요. 여기 동기잖아요. 그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누구예요? 그 저기 흥남 그 철수할 때 장군은 누구예요? 그때 그 판단을 잘못해갖고 밀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 전사 읽어보니까 그때 아작이 난 거던데. 그때 그 새로 온 사람이 메가더 잘라냈. 자르고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밀고 들어가다가 포위가 돼서 그 흥남 철수한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 얘기. 유간이 가상함이 있으니, 여기서 유간이 절수코 이렇게 따로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붙여서 말하면 따로 말하고 하면은 말이 좀 달라요. 예. 왕이 직접 나가면 좋다 이런 말할 수도 있고요. 왕이 직접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었으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띄어쓰기하고 한글은 원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띄어쓰기하고 한글은 원래 없었던 거고, 이 한자만 달았다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딜 잘라야 거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얘기는. 여기서 수는 머리가 아니고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절수코. 우두머리는 베고 전쟁을 하고 나서요. 획비기 추면 그 추한 것은 뭐냐 하면, 요 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적군의 그냥 일반 병사입니다. 일반 병사. 적군의 일반 병사. 왕이 직접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적장은 베고 나머지는 인수한다 요 소리입니다. 획비기 추면 무구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구는 선천의 마지막이고 이꾀의 마지막입니다. 왕이 직접 정벌에 나서면 가상함이 있다. 정벌에 있어서 왕이 직접 나서는 일은 왕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려의 위화도 해군을 보아도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이 되면 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선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몽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대단한 위란의 상황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조는 도망을 갔지만 국군을 걸고 배수진을 친 상황을 왕용 출정이다 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배수진을 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은 벤다는 소리고 수는 우두머리입니다. 절수는 상대편 장수를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획은 얻다, 잡다입니다. 비는 나와 반대되는 것, 괴수의 편, 안일 비자입니다. 이거는. 예, 추는 추한 것, 못생긴 것, 미운 것 이런 뜻인데, 예, 나와 반대되는 미운 것, 곧 적의 부하, 적병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나서 승리하고 나면 상대 장수만 제거하고 그 병사는 나의 병사로 편입시킵니다. 나라를 치고 나면 그 우두머리만 제거하고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 편입시킴과 같습니다. 상활. 왕용 출청은 이 정방례라. 앞에서 한 그 말은 뭐냐? 요 방은 지금의 국하고 같습니다. 나라 국자하고 같습니다. 예. 나라를 바로잡는 거다. 바르게 하는 거다. 앞에서 왕이 직접 출정한다는 말은 나라 안의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경은
다양한 것들을 비유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를 경영하는 이치를 설명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원리를 말했다고 해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온 상경은 형이상학 중에 상지상이다. 하늘의 운행 이치를 말했다라고 말해도 될 거고, 지금 우리는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해 온 겁니다. 계속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해 온 것. 몸께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계에서는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경 30개가 끝났습니다.